최근 테슬라 FSD의 국내 상륙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특히 테슬라 FSD의 등장과 시기를 같이 한 국내 자율주행 개발 책임자였던 송창현 대표의 사임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개발 방향과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인은 35년간 시스템 분석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을 현장에서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25년형 지구십을 이용하는 현대차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기술 비교나 사후적 비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테슬라 FSD는 여기까지 왔는데 현대차는 무엇을 해왔는가라는 이미 지나간 질문이 아니라 현대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자율주행 기술과 경험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재조합하여 테슬라 FSD를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보유한 기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질적인 경쟁 전략에 대해 브리핑에 능한 경영자형 개발자의 관점이 아닌 현장에서 프로그램에 뼈를 갈아 넣어온 개발자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제1장 25년형 지구십 유저가 경험한 자율주행의 현실. 25년형 지구십을 실제로 운행하며 경험한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현재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이미 자율주행 시스템에 매우 근접해 있다. 차량은 주행 중 라이다, 카메라, 각종 센서를 통해 도로 정보와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며 차로를 유지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실제로 시속 130km까지 주행해 보았으나 직선 구간이나 완만한 곡선 구간에서의 주행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동 중인 차량과 도로 차선을 인식하며 스스로 주행을 이어가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다.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술적 성취이며 현대차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율주행 개발 역량을 축적해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매우 무모한 개발 방식이기도 하다. 각종 탐지 장비를 통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충분한 사전 검증이나 장기 맥락 판단 없이 실시간 정보에만 의존한 채 시속 130km로 차량을 주행시킨다는 것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분노의 질주에 가까운 구조다. 실제로 주행 중 커브가 심해질 경우 차량이 도로 차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주행한다. 이는 단순한 오작동이나 튜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실시간 자율주행 구조가 지닌 본질적인 한계다. 프로그래머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다. 실시간 센서 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환경 변화가 급격해질수록 오판과 주행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테슬라 FSD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센서 성능이나 AI 알고리즘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테슬라 FSD는 이미 정밀하게 구축된 도로 좌표 기반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센서 정보는 이를 보정하고 검증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테슬라 FSD는 지금 보이는 것만을 믿고 달리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도로 위를 달리며 실시간 정보로 판단을 보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커브나 복잡한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것이다. 제2장 도로 좌표 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2장에서는 자율주행의 성능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도로 좌표 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도로 좌표 정보란 무엇인가? 이는 단순한 지도 데이터가 아니다. 차량이 주행하게 될 도로 환경을 사전에 정밀하게 정의하고 수치화한 정보의 집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좌표를 기준으로 차도의 전체 폭은 얼마인지, 몇 차선 도로인지, 차선 하나의 폭은 얼마인지, 해당 구간의 최고 속도는 얼마인지, 차선별 주행 방향, 이면도로 및 합류 지점의 존재 여부,
커브의 각도와 곡률 및 형태 정해 등 이외 주행 판단에 참조될 수 있는 각종 도로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에 더해 자율주행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성 좌표 정보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존재하는 좌표, 횡단보도가 위치한 좌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좌표, 감속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의 좌표, 과속방지턱의 유무와 높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 와 같은 정보들은 단순 참고 데이터가 아니라 주행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수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로 주행 영상과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좌표 단위로 수치화하고 축적된다. 이를 다소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율주행 차량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프로그래머끼리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비빌 언덕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도로 길이는 약 10만 km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양방향으로 계산하면 약 20만 km에 달한다. 이 방대한 도로를 예를 들어 미터 단위 또는 필요한 경우 cm 단위로 세분화하여 정밀한 좌표 정보를 수치화하여 수집 구축한다면 자율주행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우 강력한 기초 데이터가 완성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센서 성능을 조금 더 높이거나 실시간 판단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도로를 대상으로 한 도로 좌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신속히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이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아무리 뛰어난 센서와 AI를 갖추더라도 자율주행은 언제나 지금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3장 시스템 설계 분석 관점에서 본 자율주행이란 무엇인가? 시스템 설계 분석 관점에서 자율주행이란 단순히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행위가 아니다. 자율주행의 본질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좌표 정보가 이미 구축된 도로 좌표 정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증하며 주행하는 시스템에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하여 목포 북항을 목적지로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은 출발과 동시에 이미 수집 축적된 도로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경로의 도로 환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 즉 몇 미터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지, 횡단보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해당 구간의 최고 속도는 얼마인지, 과속방지턱이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 차선수와 차선별 주행 방향은 무엇인지, 와 같은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자율주행 알고리즘 내부에 이미 정의되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 도로는 시속 140km까지 주행 가능한 구간이구나. 100m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니 감속 후 신호를 확인해야겠군. 곧 횡단보도가 나오니 서행해야겠어. 과속방지턱 높이가 30cm인의 속도를 30km로 해야겠군. 와 같은 판단을 실시간 센서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좌표 정보를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주행 중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서 정보가 기존 도로 좌표 정보와 정상적으로 일치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은 이를 정상 주행 상태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지속한다. 반대로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가 기존 좌표 정보와 상이한 경우, 즉 해당 지점에서 예상되지 않은 변화나 이벤트가 감지된다면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 지점에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이때 시스템은 기존 좌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일시적으로 낮추고 실시간 센서 정보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 감속하거나 서행하는 보수적인 주행 모드로 전환하게 된다. 테슬라 FSD를 보라. 좌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실시간 운행이므로 서행하고 경고하고 헤매고 있다.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조는 자율주행이 무작정 실시간 정보에만 의존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축적된 좌표 정보라는 기준점을 갖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이중 검증 즉 비빌 언덕을 확보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라이다리 DAR는
사물을 3차원 정보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순간적으로 매우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지라 할 수 있다. 라이다는 도로 형상, 장애물의 거리와 크기, 공간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어 자율주행 판단의 정확도를 크게 끌어올린다. 테슬라 FSD가 수행하는 도로인식, 움직이는 사물 감지, 장애물 회피와 같은 자율주행 기능 자체가 기술적으로 절대적인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수준의 이미지 분석 및 객체 인식 기술은 이미 국내 다수의 영상 이미지 분석 전문 기업들에서도 충분히 개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다. 즉, 자율주행의 경쟁력은 개별 인식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이 인식 결과를 어떤 구조 위에서 판단하고 어떤 기준점과 결합해 주행 결정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설계가 이루어질 때 자율주행은 비로소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판단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조직 구조는 지금처럼 하청의 재하청 구조를 지향하고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300명 정도 정규 직원 개발 조직으로 프로그래머가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 사활을 건 프로그램 개발자 관리,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의 성패는 결국 누가 실제로 이를 설계하고 구현하며 끝없는 오류를 수정하는가 프로그래머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율주행을 누가 만들었는가 보다 자율주행의 이론,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 그리고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를 말로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찬사와 높은 보상이 집중된다. 현대차가 1.5조 개발 비용을 분석해보라. 위와 같은 논리를 브리핑한 사람에게 50% 이상의 개발 비용이 투여되었다. 어떤 한 사람은 2천억을 수령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는 개발 비용이 아니다.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구조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찰 수밖에 없다. 실제 일은 현장에서 프로그래머가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을 하는데 성과는 말을 잘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개발 환경은 이 문제를 더욱 처절하게 만든다. 국가 기준 월 인건비가 예를 들어 1,200만 원으로 책정되더라도 1차 업체에서 한 번, 2차 업체에서 다시 한번 착취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프로그래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고작 7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과 생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자들이 모든 것을 걸고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은 하되 설렁설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난 35년간 프로그램으로 밥을 먹고 살아온 개발자의 입장에서 단언하건대 프로그래머를 하찮게 여기는 지금의 국내 개발 환경에서는 결코 뼈를 갈아 넣는 개발자가 나올 수 없다. 자율주행 프로그램 개발은 고도의 집중력과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꿈속에서도 코드를 설계하는 수준의 몰입의 영역으로 열심히만 해서는 완성될 수 없다. 즉 뼈를 갈아 넣는 개발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자율주행의 미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제는 개발자의 위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뼈를 갈아 넣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월 2천만 원 이상의 대우를 받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주체는 경영자도 기획자도 발표자도 아닌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은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개발하고 그 코드 위에서 완성된다. 프로그래머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코더가 아니다. 프로그래머란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적절한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며 분석과 설계를 수행하고 팀별 개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전체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코딩을 통해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프로그래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머를 단순히 코더로 폄하하는 문화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자율주행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이 나라에서, 이 산업에서 프로그래머는 과연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지 않는 한 자율주행 기술의 도약은 결국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제5장.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그 복잡성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서를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말해 자율주행에는 완벽한 설계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의한 완벽한 설계서를 만들고 그 이후에 개발에 착수하려 한다면 개발자는 방대한 문서의 양에 먼저 질려버리고 실제 개발 진척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개발은 문서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구조 중심의 진화형 개발이어야 한다. 먼저 1차 기둥을 세운다. 전체 시스템의 뼈대가 되는 핵심 알고리즘과 최소 기능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그 다음 2차 기둥에 살을 붙인다.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예외 상황과 오류를 반영하며 알고리즘의 판단 범위를 확장한다. 이후 3차 완성도 평가를 수행한다. 어떤 기둥이 약한지, 어떤 판단 로직이 부족한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기둥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시 세워 보강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발 과정 중에 얻어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을 반영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실제 도로 환경에서 테스트를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자율주행 개발의 현실적인 해법이다. 최종 목표는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며 결과적으로 테슬라 FSD 이상의 완성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다. 도로 위에서 실패하고 그 실패를 코드로 다시 고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진화한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끝까지 살아남아 계속 고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제6장 결론 자율주행의 본질과 선택의 기준. 결론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집 축적되는 정보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센서가 지금 보이는 것을 즉각 처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학습되고 검증된 도로, 좌표 및 정적 지도 정보를 기준으로 실시간 교통환경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상호 검증하며 동작하는 복합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 구조가 갖추어질 때 자율주행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판단을 보완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주체는 조직의 외형이나 관리 체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좌표 데이터 알고리즘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래머다. 자율주행은 발표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획서로 주행하지 않으며 보고서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은 오직 코드 위에서만 완성된다. 따라서 자율주행 개발 조직은 하청과 재하청으로 분절된 구조가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권자 직속의 정규 개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설계 분석 구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한다. 프로그래머는 단순한 코더가 아니다.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개발 방법론을 선택하며 분석과 설계를 수행하고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핵심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율주행의 성패는 바로 이러한 프로그래머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얼마나 오래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 이 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도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센서의 성능도 AI 모델의 이름도 아니다. 프로그래머를 대하는 태도와 개발 조직의 구조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 때 자율주행의 미래는 구호를 넘어 현실로 그리고 더 넓은 가능성으로 활짝 열릴 것이다.